CBS 2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격주는 뉴스 뒷담을 글로벌하게 하는 시간이죠. 뉴스 뒷담 글로벌. 안녕하세요. 윤진아 기자고요. 한국 언론을 한번 거친 그런 기사가 아니라 산지 직송 뉴스를 가지고 뒷담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해외 시선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가져오는 우리 외신 전문 PD 박수정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해리스 얘기했는데 음. 너무 유익했다. 음. 덕분에 해리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그녀가 누구인가? 라고 두 분이 저에게 후기를 주셨습니다. 저 뒤에선 세 분이. 그다음에 기사로 쓰면 잇따라. 잇따라. 네, 네, 잇따랐습니다. 우리 폭발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대진표 완성과 거기에 따른 뒷담을 얘기할 건데요. 방금 말을 보태주신 기사에서는 잇따라라고 한다라고 찍어주신 이분은 누구시냐? 그 현장의 느낌을 더 얹어주실 특파원 출신 장규석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규석입니다. 되게 약간 뭐랄까요? 되게 냉소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깨 계속 걸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있다. 오늘 해리스 모시나요? 좀 바빠요, 얘가. 그래서 질문하러 다니라고. 네,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뉴스 뒷담은 또 이 고정 멤버들로 빵빵하게 갈게요. 네. 자, 먼저 우리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얘기 잠깐만 우리 훑고 갈까요?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폭력적인 말인데. 너는 모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쵸.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맞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3년 뒤 45년으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경축하는 공휴일이라고 제가 이제 사전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글로벌 뒷담인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있을 것 같긴 해요. 2차 대전에 패망한 다음에 그 즈음에 대충 세우지 않았을까? 아주 논리적인 추론이신데 그쵸. 예를 들면 북한도 우리나라와 그래서 동일하게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이제 그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와 또 무관하게 우연히 8월 15일이 겹친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바로 인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이 기사가 왜 흥미로웠냐면 오히려 인도 언론에서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요. 인도 말고도 8월 15일이 공휴일인 나라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 언론에서 한국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사를 본 거예요. 인도 언론도 가져온 산지 직송 인도 언론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영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거나 다 검색해 보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8월 15일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를 89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이 독립한 지 2년 뒤인 1947년 8월 15일 그때 인도가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 인도가 이 기념일을 같이 행사를 연 그런 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의 3대 공휴일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외에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나라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바레인도 영국으로부터 8월 15일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프랑스로부터 8월 15일에 독립을 했다고 하거든요. 프랑스가 옛날에 많이 해먹었어요. 그 세계사를 보다 보면 영국이 항상 구린 거를 파보면 항상 영국이 그러니까 구린 거 끝에는 영국을 집으면 한 9할은 맞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함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에 오늘도 글로벌 뉴스 뒷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 뒷담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진표 확정된 미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이건 일찌감치 정해졌는데 굳이 뭐 대진표가 정해졌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이 이제 지난 한 주 뉴스에서 뭐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뭐 양궁 대진표도 아니고 확정됐다는 소식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뭐 다들 많이 아시는 상식일 테지만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통령 후보도 이렇게 세트로 2명씩 출마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짝꿍으로 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다들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 부통령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
사람인데요. 저기 왼쪽이 해리스고 오른쪽이 그 팀 월즈라는 자인가요? 맞아요. 평범하게 생겼군요. 혹시 좀 낯이 익다. 아니면 나 이 사람 어디서 이름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장 기자는 좀 아니요, 못 저 봤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이런 네.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그 듣보잡? 이게 약간 처음 보시는 분. 미국 정계에서 뭐 메이저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백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르신의 느낌을 하고 계신 어르신. 분인데 네.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대 월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벤스 이렇게 대결이 확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트럼프 앤 벤스로 이름을 걸고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네 이렇게 해리스와 월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통령은 그래도 글씨를 좀 조그맣게 쓰네요. 바시다 그렇죠. 이거야. 저런 폰트 크기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을 다소 좀 평범해 보이는 인지도가 없는 이 사람을 어떤 전략으로 선택한 건지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 확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 해리스 다음 달 10일에 토론이 확정이 됐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로 이제 보면 되는지 오늘 딱 진행 상황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월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벤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우리가 그때 막 얘기할 때 어디서 되게 얼굴이 흔하다 이러면서 미국 영화에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은 아저씨.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왔을 것 같은 상이다 이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 아저씨는 그렇죠. 약간 남부의 그 농사 짓는 그렇죠. 거기서 멜빵바지 입고 나올 것 그쵸.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아메리칸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할아버지. 이미지의 할아버지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딱 저 투샷을 봤을 때 든 생각은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리스 자체도 트럼프에 비하면 스타성이나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서 아하. 조금 이제 무미건조, 약간 어. 밍밍한 심심한 분을 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처음 인상에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 중고등학교 때 전교회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옛날에 그때도 회장 출마해본 적이 부회장이 없어요. 예. 짝꿍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뭐 회장이 전교 1등 하는 애, 그럼 이제 부회장은 뭐 운동으로 1등 하는 애, 그렇지, 그렇지. 또 아니면 뭐 네. 남자애, 뭐 아니면 예쁜 여자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아. 커플들이 이제 세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을 미국 대선에서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 인상이거든요. 치밀한 선거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제 러닝메이트로 누가 나오느냐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해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이크 펜스가 그때 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그냥 얼굴만 봐도 지금 정말 완고한 그냥 진짜 그 깐깐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 깐깐한 아저씨를 고른 게 트럼프 너무 자유분방하잖아요. 네.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펜스를 아하. 옆에다 배치를 한 약간 거예요.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딱 어울리게 한 그렇기도 거구나. 하고 이분은 정말 완고해요. 실제로. 정말 원칙주의자입니다. 펜스 룰이라는 네. 또 유명한 그렇죠. 멘트가 있죠. 그렇죠. 야 여자랑 차별하는 거 나는 안 할 테니까 아예 여자랑 두지 가까우지 마. 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인이데다가 대단히 그 저기 원리 원칙에 입각한 네,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고 정치적으로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게 튀고 이제 뭐 자유분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잡아주고 특히나 이제 공화당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지향점 이거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펜스가 있어서 이 공화당적인 어떤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거야. 펜스 이런 룰을 것들을 유지할 이제 거야. 펜스가 정말 울타리 네. 이름도 펜스인데 울타리 같은 트럼프 못 역할을 나가게 이렇게, 그렇네요.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공화당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또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박수정 PD가 얘기하는 이 부통령의 특성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부통령이라면 자고로 대통령의 약점은 가려주고 대통령의 강점은 좀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절대 더 튀면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외모 먼저 보겠습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외모를 볼 때 해리스의 어떤 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 옆에 그 해리스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주고 있죠. 야 일단- 저런 제스처까지 부통령이 그러니까요. 남네요. 아니 저는 저 제스처만 봐도 그의 MBTI를 살짝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뭐죠? 어, 약간 ENFJ.
그러니까 옆 사람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섬기는 아. 그런 스타일의 분이 그러네요. 아닐까. 이거 트럼프였어 봐요.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안 하지.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응. 이제 눈썹이 처진 각도가 딱 봐도 평생을 좀 주변 사람을 섬기면서 아.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러네요. 좀 이렇게 순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순해 보이네요. 일단 순해 보이고 그 백인이고 네. 머리도 이제 하얀 머리죠. 그래서 그런 외모적인 모습도 해리스와 이제 한 번에 대비가 된다 보실 수가 일단 있고. 세련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게 해리스가 원래 정치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약간 좀 그 노련한 느낌, 그 관록이 있는 느낌을 좀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염색도 새치 염색도 안 하시나 네. 보다. 그런 효과가 있나 보다. 아, 근데 저분이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그 선입견인지 몰라도 누가 봐도 저분이 대선 후보인지라고 착각할 수 선입견이네요. 있는. 네, 그럴 수도 나이가 있겠네요. 많고 아. 남성이고 어. 보통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하지만 저 자리에 바이든 넣으면 지난 대선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오바인가요? 그렇네요.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근데 결론은 외모부터 저 사소한 몸집까지 해리스를 살려두는데 집중하는 그치. 자다. 해리스가 저렇게 크게 못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통령이면. 잘 그렇죠. 보시면 네. 저 옷의 재질이나 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트럼프보다 훨씬 그 검소한 아, 이제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소가죽처럼 보입니다. 저게 전 가짜 가죽 같은데 아. 뭐 아무튼 좀 검소한 그런 외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우리 외형 갖고 너무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관상가처럼 본 것 같아요. 근데 눈썹 이런 얘기까지. 그의 그 평범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글을 묘사했어요. Extraordinarily ordinary life라고. 엑스트라 올디너리 두 번이나 그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범할 정도로 잘 평범한 알면서. 삶이다라는 표현이죠. 음. 그러니까 참 사람 인생을 이렇게 포장을 해주려면 이렇게도 저렇게 포장을- 살기 참 힘들다 이런.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범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산 그 팀 월즈의 삶은 이렇습니다. 일단 뭐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 아니고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64년생 해리스와 동갑입니다. 동갑이었어. 동갑이었어. 야. 이게 충격이네요. 이게 오늘의 주제 같은데요. 이게 충격이네요. 아, 야, 그러니까 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선크림도 안 발라. 그러니까 뭐 관리도 안 받고 사셨겠죠. 난 그거- 되게 투박한 사람이야. 그렇죠. 투박하게 사신 게 맞습니다. 그런 정보. 네브라스카 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음. 네브라스카 주가 저에게는 어떤 인식이냐면요.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어디 깡 시골 가서 너 살아라라고 이렇게 서로 약간 디스할 때 야 네브라스카나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골 오브 시골이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났고 오지네 오지. 맞습니다. 막 그 막 멀리까지 소리 질러도 막 아무도 오지 않는 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국 시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농사와 사냥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대요. 근데 집이 그렇게 뭐 풍족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17살에 너도 입대를 해라라고 군대 권유를 가라. 네. 맞아요. 군대를 가라라고 권유를 하게 돼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뭐 군인이 되면 학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군대에 가서 학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네브라스카주의 공립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했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한 후에는 아내의 고향인 미네소타로 갔고요. 미네소타에서 지리 선생님 했어요. 학교에 그 지리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평범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면서 미식 축구 코치까지 네. 겸임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그 풍채를 보시면 살짝 이제 풍채가 있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갑자기 이분이 정계에 입문을 했냐? 그러니까 미네소타에서 2004년 대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8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가 됩니다. 네. 근데 미네소타 하면 가장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크게 생각나는 건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의 재임 시절에 그의 그 임기 시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해서 그러니까 꽤나 좀 지지층이 든든하다, 단단하다. 미네소타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그럼에도 것 같아요.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국 선거기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과거에 물론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약점으로 맞아요. 작용할 가능성이 그쵸. 있는 거죠. 그 상대편에서 너 그거 제대로 진압 안 하고 뭐 했냐라고 이제 공격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대표적인 이제 민주당의 진보 주지사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네. 이 그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 시골 마을에서 교사를 하다가 미식축구, 그러니까 가장 이제 미국적인 스포츠잖아요. 미식축구 코치였고 또 동시에 퇴역 군인의 아들이자 본인도 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서민적이고 친노동자 이미지가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가 원래는 뭐 그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조지 샤피로가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 좀 서민적이고 평범한 이런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돼서 그가 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샤피로는 또 되게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해리스랑 같이 묶일 수 있는 어떤 맞아요. 부분이 많아서. 맞아요. 근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통령의 자질 혹은 성격이 선배 이제 장 기자가 쭉 봤을 때 과거 부통령들이랑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특이점? 이 정도로 친서민 이미지가 강한 사람을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어때요? 글쎄요, 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예. 정말로 이번에는 좀 어떤 저기 그 결과로 해서 이분을 선택을 했는지 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원래 이제 뭐 사실 경력이 보니까 2004년에 이제 민주당 후보 그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맞아요. 해서 불과 14년 만에 주지사가 됐단 말이죠.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 같긴 한데 그렇죠. 중앙 정치에서는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픽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주지사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상원 의원이 됐다가 이제 올라와서 네. 부통령이 되고 중앙 정치 무대에 나오고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어떤 배경으로 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제가 네, 좀 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좀 풀어드릴까요? 풀어주세요.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매력이 뭐지? 매력이 뭐야? 정치적 자산이 뭐지?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 굉장히 달변가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분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영상으로 이제 밈처럼 바이럴이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냐면 말을 진짜 동네 아저씨처럼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트럼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떠니 이민자 정책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퇴보하느니. 그렇죠.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트럼프 진짜 겁나 이상해. 트럼프 좀 이상한 것 같아. 음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보시죠, 이 바이럴이 된 영상 직접 보시죠. You know it, you feel it.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이 영상 보시면 우리 그냥 솔직히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합시다. 트럼프랑 벤스 보세요. Weird as hell.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직관적인 멘트인데 그의 그 평범하고 서민적인 캐릭터 우리와 공감해줄 수 있는 아저씨 같다라는 캐릭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영상이 많이 퍼졌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파급력이 크냐면 이 트럼프 측에서도 나 위얼드한 사람이라고 했어 네가? 막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말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건데. 말리기 시작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 weird 트럼프라는 말이 어떤 하나의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 월즈에 공격하는 무기처럼 슬로건처럼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제 월즈를 벗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서민적인 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노동자인 척을 하는데 과연 진짜냐? 왜 그래놓고 뒤에 재산 많이 숨겨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월즈를 가리켜 이번 선거 주요당 후보 중에 the least wealthy candidate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the least wealthy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poor.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난한 후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봤더니 아내와 함께 합친 순 자산이 한국 돈으로 추산을 했을 때 많게 잡으면 4억 5천, 적게 잡으면 1억 5천 사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저기 한국에서 그냥 저 같은 그냥 시민보다 적은데요. 또 그냥 저도 부통령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내역이 심지어 뭐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 요런 이제 재테크한 내역이 아니라 교사 연금 그게 전부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런 되게 재산이 없다라는 게 일종의 미덕처럼 보이잖아요. 정치인의 미덕.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 의 나라고 뭔가 청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모은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다라는 평가를 근데 이 좀 부분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부자죠. 숨기지 않았어요. 네.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렇죠. 나 진짜 돈 많아. 돈 많으니까
돈에 얽히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 그걸 어필을 많이 네, 했었던 것 어필을 같아요.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부나 이런 걸 과시하면서 사람들한테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약간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 벤스도 보니까 부통령도 부자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수저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성공한 이제 기업가가 된 그쵸. 거잖아요. 자산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좀 트럼프 팀은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는 좀 잘 살고 플렉스. 돈도 좀 많고 대신에 유능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같은 사람을 뽑아야 미국도 돈을 잘 벌 거 아닙니까? 약간 네. MB가 생각나.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네. 미래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MB 전략하고 비슷하다고 봤어요. 저는 트럼프를 봤을 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누구죠? 이분 월스 같은 분 네. 같은 분은 이제 거의 이제 정반대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극과 극이다. 그때 뭐 트럼프가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잘 됐냐? 나같이 좀 청렴하고 이렇게 좀 가깝고 시험인적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데서 좀 소구력을 찾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네. 그런데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딱 주지사가 있었네 이런 사람이. 그러게요. 이게 좌우 이념의 극단에 있는 두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후보의 재산을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를 냈는데 왼발입니다. 제가 솔직히 월즈였으면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왜요? 기사 제목이 기사 톤이 어떤데요? 기사 기사 톤이 제목 있네요. 이 둘의 개인 자산 이보다 더 다를 순 없다. 그렇네. 예. 이거는 내가 부통령이 돼도 약간 진 느낌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의 짝꿍인 벤스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예요. 그 둘의 어떤 행보나 살아온 모습이나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 통장 사정만 봐도 다르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근데 거죠.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 들었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 이렇게 각 당을 지지하잖아요. 이번에 그쵸? 뉴욕 타임즈 보면 아예 뭐 저 월즈 해리스, 저분 민주당 지지층. 9일자 신문 네. 보면 일면에 나와요. 아예 미식축구 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걸 일면에 깔아주거든요. 근데 근데 미식축구 코치 하면서 저지를 부패가 어느 정도나 클지 모르겠네. 애들 몰래 선수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황희정승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미국은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이제 내역의 회계 투명성을 보는 거지 맞아요. 돈을 못 버는 결과치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 해서 왜 돈이 없냐 이게 설명이 되냐 이게 청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0억이야. 근데 네. 9억을 기부했네? 그럼 돈이 없을 수 있죠. 네. 이건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벌었는데 기부를 한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10억을 벌어서 1억인 재산인 사람이 있고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청렴이어도 2억을 벌었는데 재산이 뭐 9천만 원이야. 네. 그럼 10억을 번 사람이 더 잘한 거죠. 결과치만 보면 이 사람이 더 가난할지 몰라도 미국은 그걸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 이정주 기자의 말은 벤스나 트럼프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이제 부패랑 연루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뭐 능력의 결과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그리고 이제 있다. 벤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보면은 저기 그 어릴 땐 되게 불우하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흑수저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통로인 군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예. 그래서 군인이 돼서 이제 군인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되게 크게 이제 부자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대단히 존경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게요. 어떤 아니, 그리고 부분에서. 우리나라 네. 이게 재산이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난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인당이 32,000달러거든요. 네. 미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76,000달러예요. 오. 우리 왜 2배 이상이야. 그러면 1인당 그럼 3인 가족이면 73, 21, 21만 달러. 네. 그러면 1년 소득이 우리의 그게 아니라 얘네가 1년에 모아서 한 2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사실은. 2억 한 그럼 5천, 6천. 월즈는 진짜 돈을 많이 못 모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가 이분의 회계 장부를 못 봐서 뭐 혹시 막 배달 음식 우스갯소리로 네. 너 또 도박했니? 뭐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못 모은 거지. 또는 코인 실패했거나 투자 실패했거나 뭔가 있다. 코인 자산은 읍디야. 네, 근데 코인 이제 다 팔아버렸나? 애당초 네. 실수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잠깐 너무 뒷사. 아니면은 아니야. 미식축구 애들 밥 많이 사주고 그건 모르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1인당 평균 GDP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이정주 기자의 이 질문을 트럼프에게 알려줘서 이제 토론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겠다. 해야 근데 되겠네요. 분명히 이게 공격이 트럼프한테 쓰이는 건 좀 별로. 이런 것도 이런 아니 것도 그 도대체 뭐 했냐. 그죠?
아니 우리 부통령은 흑수저에 시작해서 이렇게 잘 올랐는데 아. 너네 부통령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럼 너는 이렇게 네 돈도 하시더라고요. 못 모으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가난에 대해서 뭐냐면 가난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가난함이 청렴함으로 약간 등치되는 것도 있고 그 가난하게 물어보는 걸 좀 그렇게 꺼려 하잖아요. 너 왜 돈이 없니? 이러면 물어보는 놈이 일단 잘못한 거지. 너 잘못했어. 근데 상처받아.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 왜 돈이 없니? 진짜 물어보는 거야. Why don't you가 아니라 Why? 왜 너는 거지니? 도대체 왜? 도대체 통장 야 너 자금 조달 계획서 내봐봐. 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개념이라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청교도 정신 열심히 살고 그 상업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하면 부자가 되는데 그 평균이 76,000달러야.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지사까지 올라오기까지 정치적인 이력이 상당히 짧은데도 이렇게 주지사까지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이분도 정치적으로 봤을 땐 대단히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 모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뜻을 더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망의 성격이 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집중된 이제 앞으로 부분인 어떻게 살았는지가 또 이제 스토리로 펼쳐지게 되면 이게 또 어떤 그쵸. 미 대선에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이게 있는 월즈의 부분이죠. 네. 빅픽처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새로운 네. 미국 부통령 서사가 탄생할 수도 근데 뭐 있겠네요. 부통령 가지고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해봐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쵸. 네, 대통령 맞습니다. 후보가 사실 정말 월즈 대 중요하죠. 네. 벤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 이길까?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그렇죠. 이길까? 메인 DC는 이제 아 그렇지. 정말 저도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뉴욕타임즈 여러분 그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최근 일주일치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저런 있거든요. 방식으로. 근데 그 예. 결과를 모아놓은 걸 보시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븐이다, 동률이다라고 지금 거의 보시면 될 것 50대 같아요. 50인 거야, 거 지금? 50대 50 가장 최근 설문조사가 50대 50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힘들겠다. 박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븐인 거고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또 경합주 네. 싸움이잖아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렇게 주요 격전지 세 곳에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런 게 나와서 그런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그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쵸. 보여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기 경합주 미시건, 펜실베니아 저긴데 저기서 하나만 뺏어오면 트럼프가 이겨요. 그렇죠. 네, 저게 메인 경합 7개 경합주 약간 중에 트럼프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오늘. 맞아 아까도 저는 월즈 코인, 공격하고. 저는 코인이 얼마 없어요. 아까 흑수저라고 막 공격했잖아. 아니 청년만이 그 그쵸. 흥행은 아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경합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그 포인트 차이가 뭐 3% 내외로 맞아요. 차이가 네. 나고 있긴 해서 거의 오차범위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저희가 해리스가 그러니까 바이든에서 그 바톤을 받은 다음에 허니문 효과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측에서는 이제 이 지지 그 상승세가 곧 끝날 거다.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반짝하는 거다라는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9월 10일에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첫 TV 토론이 지금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히스토릭 피벗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는데 피벗 포인트가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거를 자기의 걸로 가져오는 이 지지세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려고 야 붙어보자 막 이렇게 들어와. 엄청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어. 근데 그러는 중에 지금 월즈랑 해리스도 야 그래 우리도 좋아 이러면서 뭐 트럼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뭐 ABC에서 주최하냐 퍽스에서 주최하냐 이걸로 가지고도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가 선호하는 보수 아무래도 그렇죠. 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뉴스 뒷담화서 하시면 제일 아, 좋은데 그럼 또 저희가 또 공평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모시긴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 있다가 네. 어때서 오면 되지. 보안이 안 돼, 보안이. 아무튼 ABC 방송이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지 제 관전 포인트는요. 네. 어떤 밈이 나올 것인가. 아, 어떤 밈. 명대사, 어. 웃긴 장면이 나올 것인가. 그걸 저는 좀 유심히 볼 거고요. 네. 어떻게? 두 분이. 대단히 좀 이렇게 밈 같은 걸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젊은 세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여기 저희 뭐 갑자기 30대시죠? 갑자기 제가 유일한 그냥 30대. 학사원 같은 느낌이 아니 우리 장선생님 드는데 준비하던 뭐 전형적인 프로토콜 타임 얘기하고 그것도 알려주세요. 나도 밈 지금 말고 뭐딴 그 거. 포인트를 갑자기 바꾸시려고 아, 하는데 진짜 하던 대로 하세요. 준비된 진지하게 원고대로 하시면 알려주세요. 됩니다. 관전 네. 포인트 뭘 하면 될까요? 근데 미국은 그 아까도 보셨지만 경합주에서도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우리나라도 민주 대 이제 국민의힘. 네.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요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스윙 보터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층이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밈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지금.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이념이 갈리는 딱 지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지겨워 네. 진짜. 그죠.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뭐 이런 거 그렇죠. 항상 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갈리는 게 이민. 첫 번째가 이민, 두 번째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세죠, 진짜. 네. 근데 이민이 가장 관심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에게도 영향이 있는 정책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볼 음.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어떤 정책적 연장선상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 쪽에서는 저기 트럼프가 되면 또 다시 뭐 미국 고립주의, 그다음에 이민적으로서는 이민 다 막고, 그다음에 또 낙태 같은 경우도 뭐 완전 다 막을 금지. 거다. 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올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쟤들이 되면 이민자 다 열어가지고 미국 엉망진창되고 그다음에 저 뭐 낙태 이거 저게 다 풀어줘가지고 뭐 온 데서 다 낙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온 데서 다 낙태하고. 미국의 어떤 전 지역에서 낙태가 가능해지면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 보수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게 위협적인 부분. 그렇죠. 게다가 이제 동성애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엮이면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저 화이트 워킹 클래스를 백인 노동 계층을 가져오는 것이 트럼프의 지난 승리의 아주 주요한 배경이었는데 지금 요 그룹, 그러니까 해리스와 월즈 조합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딱히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뭐 부통령의 어떤 개인적 인성? 자질, 네. 뭐 그제 저 역사, 약간 좀 이 정도. 방어적으로 하고 아까 저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냥 바이든의 대체품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아. 말을 좀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하고 바이든이 이게 말을 되게 편하게 하고 약간 맥주집에서 만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근데 더 편해 보이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또 확장판이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바이든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니,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2차 토론은 사실 요게 이제 이 전에 합의해 놓은 거잖아요. 한 번 했고 이제 그쵸. ABC 이게 마지막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나올 줄 알고 원래 바이든이랑 하기로 했었던 거죠. 두 번의 네. 쇼당을 본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지금 추가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공간적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에서 하나가 있고 다음 날이 바로 9.11입니다. 아. 네, 이게 9월 10일 날 하잖아요. 그렇네. 아, 외신을 많이 보시면 알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게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생생 좋아. 그냥 9월 10일이 아니라 네네. 9.11 테러. 이게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죠. 우리는 그게 둔감할 뿐이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저 해리스 쪽에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계속 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퍼블릭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적인 트럼프가 사적인 서비스에 뭐 그냥 사실 자기의 인생 로드가 그거잖아요. 시장을 훨씬 더 강조하고 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무심할 그리고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잘못됐다는 게 거군요.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우리는 공립학교 교사였고 나는 검사였고 그렇죠. 우린 나라를 위해 그렇죠. 일해왔다. 어쨌든 봉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트럼프는 뭐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트럼프 타워. 그쵸. 계속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 아니라 용산에도 너의 있죠. 삶은 네. 다 그걸로 점철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퍼블릭 이쪽 길로 왔다. 아. 이 대결 구도를 좀 가져가려고. 아. 근데 9.11이 전형적인 이제 퍼블릭 그게 부각되는 이슈다.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뭐 측면에서 소방관이라든가. 그렇죠. 예.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내일이 어떤 근데 좀 추모식이면 다르게 보면요. 9.1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동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죠. 그렇죠. 네. 네. 미국인들한테는 정말로 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본토 공격을 네, 당하다니 본토 우리가. 공격을 그 당하는 미국인들이 우리가 어떤 외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위협을 네. 그러니까 처음 처음으로 느낀- 심장부가 뚫린 거지. 그렇죠. 하와이가 근데- 뚫린 건 달라요. 또. 네. 사실 이민 문제를 여기다 결부를 시키면 사실 오히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이민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더 무슬림 막겠다. 소구력이 네.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날짜가 주는 또 그 이게 있을 것 와, 같고. 이게 생각보다 관전 네. 포인트가 그럼요. 그리고 한 다양하네요. 가지 더 제가 네.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에 정말 능합니다. 네. 알죠. 그 말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능력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막 되게 이상한 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밈도 그렇지만 네. 그 대중적인 어떤 분위기를 읽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 그
이게 있어요. 유파이어. 대한민국의 홍준표라고 볼 수 있어요. 홍준표는 그거 갖다 대면 안 돼. 그나마 이러다가 고소당해요. 그나마 약간 이렇게 너 고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럼프랑 흡사한 임기응변이 가능한 사람 없잖아요. 임기응변. 근데 오케이 이거는 뭐, 개인적인 하여튼 그런데- 이건 저희의 공적인 의견이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사과드릴게요. 어떤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을 것인가. 네.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아. 보면은 이번에 TV 토론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쇼맨십. 저는 염려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보다 그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네. 해리스 후보의 과거 이제 불륜 네.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라 했어요? 어. 여러 왜요? 가지 하시죠. 여러 가지 아니, 약점이 합시다. 있어요. 영미- 영미권에서는 하도 이게 핫한데 왜 우리만 네. 합니까? 아니 근데 영미권의 그 불륜 이슈가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불륜했다, 그 정도 불륜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일종의 뒷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되게 캘리포니아. 거물이 그렇죠. 거물이 해리스를 젊은 시절부터 밀어줘서 사실은 정책 자산이 없던 해리스가 이 정도에 올랐다라는 상원 게 의원이 갑자기 받은 것도 좀 네.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이 해리스의 정치적인 큰 약점이죠. 크는 데까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 분명히 트럼프가 공격할 거고 이미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메인이라니까. 이게 더티 게임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음. 뭐 많잖아요. 지금 또 1심 유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미 오픈된 그거고 어. 옛날에 뭐 굳이 말하면 MB가 그래 나 더럽다 나 건설하면서 돈 먹었다. 어. 아무도 MB가 그 당시 BBK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드러난 위험인데. 정말 이번 TV 토론은 정말 지상 최대 예능 쇼가 흑탕물 되겠네요. 진짜 네. 흑탕물 싸움이 야, 되겠네요. 내 불륜이 더 더럽냐? 막장이다. 네가 더 네. 더럽냐. 어. 그래서 미 현지에서는 실제로 팍스 TV나 이런 데는 좀 팍스 TV에서. 노리고 있는 게 네. 그 당시에 이제 31살, 음. 31살인데 그 사람 60세였잖아요. 이제 어? 구글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거의 딸뻘인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대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원로 민주당 예, 원로. 연방 주의원이 아니라 그 지역 아. 상원의원 막 이런 게 했었는데 해리스 커리어를 보면 그 법무장관 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거기는 임명직이 아니야. 다 선출직이에요.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 민주당에서 내야 되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없이 되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열로드를 밟아줬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편 맞구만. 아니 제가 무슨 트럼프로 코인 사셨네. 어. 네. 네, 근데 이러면 좀 옹호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아니. 트럼프의 성추문대로 나올 거고 어. 이제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갖고 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마치 높아요. 트럼프에 대비해서 좀 청렴하고 서민적이고 깨끗한 것처럼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다. 이미 사람들이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거든. 근데 깨끗한 줄 알고 우리 조국 사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거 병이에요, 병 네, 진짜. 아무튼 그런 어떤 네. 성명성이 강할수록 아. 이 되치기 당할 때 되게 크다는 근데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실망을 시키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기저 효과가 사실 중요하다. 트럼프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 게 트럼프가 첫 번째 대선에 나왔을 때는 다 기대가 없었어요. 그쵸. 이 사람이 될 거라는 거라는 기대 거죠.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근데 힐러리가 된다. 갑자기 이거. 쫙 타고 올라가면서 TV 토론에서 사실은 힐러리하고의 TV 토론도 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의 TV 토론 때도 다 밟고 올라왔단 그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킨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미 미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뭔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어허. 이거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싸우기 힘들어요. 제가 하나 예상해 봅니다. 제가 늘 예상하잖아요. 트럼프 분명히 귀 다 나도 붕대 감고 온다. 거기다 성조기. 케첩까지 묻히고 아, 여기다가 이제 성조기 아. 스티커 이런 그리고 거 막 붙이고 온다. 심지어 오, 흉터 네. 보여줘 괜찮다. 뜯으면서 오, 뜯으면서 그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쵸, 막 해리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던지고 막 그런 알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예상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네. 우리 세기 말에 지상 최대 예능 쇼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미 대선 TV 토론에서는 과연 분위기를 어느 정도로 바꾸냐, 쇼맨십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저 효과 대비 얼마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도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서로가 더티해질 수 있는가까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베네수엘라 얘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베네수엘라 네. 부정선거 막 사람이 죽고 수십 네. 명이 다치고 난리라고 난리가 하는데 났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인 것 같은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이슈지만 우리에게도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과거 역사에 나쁜 기억이 있고 네. 최근에도 부정선거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저 계속 나오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가 제목을 한나라 두 대통령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그 초유의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야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BBC에서 베네수엘라 현장 영상을 현재 지금 내보냈는데 지금 길거리에 냄비를 들고 일반 시민들이 뭐 어머니 딸로 보이는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계하네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냄비를 들고 두드리는 게 나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번 시위에서 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냄비라는 게 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에서 촉발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고 현재 십수명이 사망하고 수백에서 수천 명이 체포되거나 실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실종까지요? 맞아요. 이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있다고 못 하는데 찾던데. 힘들지. 그렇죠. 찾기 힘들죠. 이게 힘들지.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심각하네. 이게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좀 네. 타임라인을 짚어보자면 7월 28일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7월 28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누구였냐면 현 대통령인 왼쪽에 니콜라스 마두로 마두로. 지금 이제 3선에 도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잘레스 네. 이렇게 두 명이에요. 근데 이제 마두로는 3선에 도전하는 이제 유명한 이미 권력이 센 그 대통령인데 아주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예요. 네. 미국을 아주 싫어하고 미국도 마두로를 눈에 불을 켜고 언제 내려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마두로가 당선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아 먹었나 보군요. 나라를 그냥 아주 뭐 그쵸 말도 안 되게 그래프 그냥 굳이 설명 안 그렇죠. 해주셔도 이게 베네수엘라 GDP 그래프인데 직관적이네요. 그 아, 2010 전 코인 그래프인 줄 알고 놀란 가슴. 저는 놀란 가슴. 2013년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게 마두로 집권이에요. 오. 저 이후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졌어요. 저희가 참고로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 자체만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거든요. 맞아요.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근데 그쵸. 마이너스 26이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겁니다. 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수치인 거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마두로 나 안 뽑겠다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수치가 거의 80%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두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곤자레스가 됐군요. 근데 마두로가 됐습니다. 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된 일이냐? 아, 부정선거.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는 야당 후보로 마두로가 아니고 죄송해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고 어렵네. 이 유력한 여성 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 사람이 무조건 지금 제가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마두로가 이 마차도 15년 동안 후보 못 나오게 내가 처리했어라고 하면서 그냥 뭐 너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뭐 비리 저질렀지 하면서 그냥 그녀를 그냥 추방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녀는 절대 이제 굴복을 하지 않죠. 본인의 바로 옆에 가장 친했던 코리나 요리스라는 지금 사진 보시면 둘이 껴안고 있죠. 역사학자인데 둘이 이제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름이 코리나잖아요. 그래서 뭐 투 코리나스라고 하면서 이 코리나 요리스를 대신 내보내겠다라고. 아니 아까 그 곤잘레스가 후보였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곤잘레스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야, 과거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코리나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 코리나 요리스도 제거됐군요.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일까요? 뭘까요? 보통 이제 뭐 제거됐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오류가 나서 와. 그 코리나 요리스 후보가 끝까지 이제 코리나 요리스 이름 치고 엔터. 근데 계속 안 오류가 들어가. 났던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된다. 우리는 원칙대로 와. 이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와. 베네수엘라가 전자 투표를 하는 나라. 맞아요. 그래서 후보 등록 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 오류가 나서 항의를 했어요. 이 후보가 나 항의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좌절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마두로가 야 내가 원하는 후보 등록해줄게라고 하면서 직접 등록을 해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모두가 거세게 반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드문드 곤잘레스 드디어. 이분이 사실 그냥 외교관 출신의 조용한 그냥 요즘 약간 평범한 후보가 대세인가 봐요. 그렇죠. 약간 평범한 그냥 외교관 출신의 아무도 모르는 인사였는데 다 이분이 듣보잡 세대. 엑스트라 올디너리. 맞아요. 엑스트라 오디너리리 평범해. 올디너리인데 이분이 야당 연합 후보로 지명이 된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마두로가 되기를 원치 않았으면 그랬던 에드문드 곤잘레스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냐면 그 대선일이 됐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마두로도 에드문드도 내가 이겼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선거관리위원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구조사가 일단 마두로가 이렇게 선거 끝나고 즐거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그 마두로와 오포지션이 클레임 일렉션 윈. 그 둘 다 자기가 이겼다고 하고 있다고 했고 US는 serious concerns.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두로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는 반대로 내가 이겼다. 승리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러자 미국에서 이제 주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아까 제가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후보가 일을 냅니다. 어떤 일을 내냐면 이럴 줄 알았던 거죠. 마두로가 이럴 줄 알고 그 밤 사이에 전국에 있는 투표소를 다니면서 이제 왜 투표소별로 여기선 영수증 리시트라고 하는데 투표소별로 여기서 이만큼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그 투표소 확인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모은 거예요. 전체의 80%를. 힘들었겠다. 그걸 다 모아서 밤새 수기로 그거를 센 거예요. 근데 세 보니까 야당 후보가 이긴 게 맞았고 이걸 어디다가 이걸 내지? 이러면서 미국 언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올렸고 나는 마두로가 패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올리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냐 이거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마두로가 지금 현 집권 세력이니까 야당이 이제 뭔가 반격할 무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미국의 힘을 빌린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전 세계 여론에 이거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영수증이라고 말씀드린 게 요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요런 모습에 이 표를 직접 이제 스캔을 다 떠가지고 야. 그 다 온라인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곤잘레스가 67%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주 24개 주에서 그 한 곳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마두로가 승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곤잘레스 야당 후보가 이거 들고 내가 됐다라고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도 지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다 이 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두로는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너 그러면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 이랬더니 오류가 나서 못 보여준다. 이게 서버가 오류가 나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대답을 네. 했대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바보로 아냐? 네. 이렇게 되면서 다 뛰쳐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근데 이러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상황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성명문을 내면서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이긴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두로는 본인은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너 그거 멈춰라. 에드문도가 승리한 게 맞아 보인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몰래 마두로한테 슬쩍 접촉을 했대요. 그러면서 마두로가 참고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에 코카인을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기소당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미국 정부에서 마두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대통령 그냥 순순히 내려오면 우리가 그 마약 혐의 사면해 줄게 라고 접촉을 했다는 그 기사가 이제 어제자로 나왔는데 네. 이런 이 난리 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게요. 미국에서 야 너 내려오면 이거 사면해 줄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독재자가. 근데 이 와중에 또 누가 빠지지 않냐. 저희 코너에 매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이상하게 매주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등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두로 저 독재자 나랑 한판 뜨자. 쥐가 뭔데 근데 한판 뜨자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궁금합니다. 관종이네요. 근데 웃긴 게 본인이 뭔데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어떻게 거. 싸우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권총 아니야 직접 사격으로 싸우자고. 싸우자는 결투하자고. 결투하자고. 왜? 그러니까 그 주커버그한테 신청했던 것처럼 주짓수. 네, 내가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마두로가 또 일론 머스크 욕하는 트위터를 올렸더니 응답을 했어요. 트위터가 지금 일론 머스크 거잖아요.
또 증지시켰어요. 마두로를. 마두로를 일주일 동안 중지시켰대요. 아 이건 좀 그렇다. 아 그거는 조금 그 약간 자기 사적 그거를 남용한 거네. 남용하니 그건 좀 아. 별로네요. 말을 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뭐 내가 대표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약간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마두로랑 친한 국가들이 마두로가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해줄지 아닐지 지금 이제 마두로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공개적으로 반대 표명을 한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마두로와 친한 국가로 네. 지금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지지를 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2명의 대통령 중에 결국 누가 될지 평화롭게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이슈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은데 장비석 기자가 미국에 있었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근데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가 거기에 또 한 번 기름을 붓는 거 베네수엘라 같아요. 문제는요. 항상 그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기 뭐라 그럴까? 이게 앞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마당? 자, 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몇일까요? 3위? 세계 1위입니다. 1위예요? 네. 심지어. 사우디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우디가 오. 잘 뽑아낼 뿐이군요. 네. 사우디는 계속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채굴량이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 미국한테 알릴만 했네요. 이게 미국의 가장 이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네요. 두고 볼 순 없겠다. 마두로 2019년에 대통령 선거 한번 있었죠. 음. 그때도 마두로가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도 그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맞아요. 지명을 해서 미국에서는 과이도를 지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에서 중국 러시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지지하고 마두로를 마두로를 지지하고 지지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지지하고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마두로가 끝까지 갔습니다. 네.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 근데 이제 부정선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부정선거의 이 베네수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는데 전자투표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왔나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네. 왔어요. 중국의 ZTE라는 그 나라에서 했는데 이 트럼프 때 이 ZTE가 제재를 받아요. 뭘로 제재를 받냐면 백도어를 가지고 제재를 받습니다. 중국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 편 먹기 딱 좋네요 지금. 투표 시스템도 아마 와. 중국이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아까 후보 등록이 막혔던 안될 수도 걸 수도 있고, 있네요. 네. 네.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확인된 건 아닌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시스템을 가져와 가지고 깔면은 정권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네. 이거 완전 거대 음모론에 네. 거대 어떤 음모론에 일부를 근데 내건. 실제로 네. 그 중국의 이동통신망을 가져다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후보 등록이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그 마두로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의회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너무 이제 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른 의회를 또 하나 만듭니다. 네. 개판이네요. 네. 진짜. 의회를 또 만들어요. 음. 재헌 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뭐 노동자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대표하는 사람들 뽑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부에서 승인해 준 사람만 의원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가족도 의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이런 것들을 다 지명을 해놓으니까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가 다 마두로 손안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거칠게 전망을 하자면 네. 마두로가 이기겠네요. 이기도록 저 결과가 나오게 만들 수 있죠. 아니 근데- 현재 지금 아니야 냄비를 두드리고 있지만 아. 결과적으로 네. 마두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선거 시스템도 쥐고 있지만 공적 폭력도 쥐고 있잖아요.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공권력이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난민이 우크라이나 난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치안이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면 뭐가 생기죠? 갱들이 생깁니다. 갱단이랑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반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게 제가 애매한 최근 상황. 뉴스에서 네. 그 기사에서 뭘 봤냐면 베네수엘라를 진압하는 군인이 음. 진압을 하다가 그 시위대에 조인을 한대요.
아하. 지금 상황이. 왜냐면 군인들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아비규환이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그래서 반복되는 이제 것 요거는 같고. 이제 그 선거 시스템 자체를 볼 때는 이제 약간 중국 시스템을 가져왔다. 아.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정권이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아하. 네.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다행이다. 남미가 꼭 베네수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음. 이 기사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남미가 이제 독립한 지 200년 정도 됐거든요. 원래 예전에 스페인의 그쪽에 프랑코 총독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아, 이거 예, 아, 과거에 오늘 책임 광복절 봤어요? 특집 네. 답네요. 예, 네. 왔는데 이제 역사를 보면 제가 이쪽 그 소위 말해서 남미 음모론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 개 책을 그 읽었는데 남미 음모론은 아니, 다음 진짜 시간에. 잘 짧게. 네, 네, 네. 네,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개혁하려는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대통령 중에 헬기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개혁적인 우리나라 김구 선생 예전에 암살범처럼 조금만 개혁적이고 조금만 서민적 표잖아요. 바로 죽어요. 아닌데. 예, 이게 왜 그러나 이게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이제 위너스 컬스. 그 자원을 많이 얻은 나라들이 산업을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 반대로 보면 그 자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권만 잡으면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이 카르텔에는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미국도 연관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요. 솔직히 예, 이게 나도- 미국이 지금 착한 척하는 막 이렇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드는 판에서. 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 마두로가 네. 과이도를 저기 뭐야 미국이 민주정부. 지지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정권을 잡을 이유는 미국이 그걸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와, 이 네. 뉴스 뒷담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기 뒤를 지금 우리 뉴스 띄워놓고 뭐 워싱턴 지금 포스트가 막 보도하고 이게 뭐 부정선거니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진실 한 겹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치 미국 언론에서는 네.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편인 뭐 척. 반민주주의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밖에서 끝내라고. 미국 언론만 믿지 말아라 네. 그런 의미는 아니, 아니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결국에는 정말 석유를 짧게. 보면 돼요. 석유를 그렇죠. 보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원 전쟁이죠. 석유를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마두로 곤잘레스 이름만 기억하시고 곤잘레스.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럽시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장규석 기자 다음에도 와서 또 이 세계 정세까지 읽어주는 석유 좋습니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석유 얘기 좋아요, 한번 좋아요. 해보시죠. 우리 오일 음모론 한번 네. 3시간짜리 네. 3시간짜리 한번 네. 뜹시다. 말아줍시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